네, 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해외 직구를 해보셨다면 아마 이 기업을 모르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좀 택배 물류 회사로서 좀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기업이 아닌가 그렇죠. 싶은데요. 이전에 저희가 또 페덱스를 살펴드렸었죠. 오늘 이에 대한 경쟁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기업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소개할 기업은 유나이티드 파셀 서비스, 미국의 UPS입니다. 앞서 제가 페덱스에 대해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UPS와 페덱스는 전 세계 화물 운송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기업으로 이 세계 1위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UPS는 전 세계 200개가 넘는 국가에 하루에 1,500만 개가 넘는 화물을 빠르게 운송하고 있는데요. 이 빠르게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40만 명이 넘는 전 세계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UPS는 1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장수 회사로도 유명한데요. 이 UPS의 창립 스토리는 기업인들 사이에서 전설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짐 케이시 설립자는 친구에게 단돈 $100를 빌려서 이 배송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낮은 가격과 좋은 서비스로 인정을 받으면서 급성장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대한통운과 합작으로 UPS 대한통운을 설립하면서 한국과도 역사가 깊은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덱스와 마찬가지로 UPS 역시 훌륭한 기업 문화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포춘지가 선정한 존경받는 기업에 12년 연속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또한 종업원들의 주인의식도 추천하다고 합니다. UPS에서는 80세가 넘는 배달원들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100의 신화 UPS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자, 오늘은 이제 미국의 물류기업 UPS입니다. UPS 우리나라에서는 무선 전원 공급 장치 그거 아닙니다. 네, UPS 미국 기업인데요. 자,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NH투자증권 김규배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물류에서 UPS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좀 한국 국민들께도 좀 친숙한 기업이 아닐까 싶어요. 기업 소개를 좀 자세하게 해주시죠. 예,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미국의 그 배송업체인 그 UPS라는 회사입니다. 뉴욕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종목 코드는 UPS 그대로 이름과 동일하게 쓰는 회사이고요. 업종은 택배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02조 4,006억을 기록하는 매우 큰 회사고요. 포춘지에도 굉장히 많이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는 큰 회사입니다. 보통 택배하면 저희가 뭐 DHL이나 그런 회사를 떠오르기 마련인데요. 사실상 이 회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택배 회사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소포 그리고 우편물을 배송하는 회사고요. 미국 애틀란타에 소재하면서 직원 수는 약 39만 5천 명 되는 매우 큰 회사입니다. 하루 평균 1,500만 개 정도의 그 소포를 처리를 하고요. 전 세계 220개국에 약 610만 명의 그 고객에게 그 배송을 하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특히 최근에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최근에 주가가 매우 크게 하락을 하였는데요. 지금 현재 그 투자의 관점에서 조금 큰 회사들이 단기적인 그 어떤 주가의 그 어떤 하락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좀 주워먹는 전략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특히 뭐 최근에 뭐 그리스발 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큰 회사, 큰 종목들이 잠깐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주워먹는 전략으로서 한번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UPS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자, UPS.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대한통운과 같이 지금, 조인트를 맺어서 지금 같이, 지금 그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사업 부분들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에 있는 그 회사다 보니 아무래도 그 미국 내에서의 배송이 가장 큰 회사입니다. 미국 내 배송이 약 전체 매출에서 약 61.6%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국제 배송은 약 22.3%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을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만 점차 뭐 FTA를 비롯해서 국제 교역이 늘어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 운송 부분에서도 약 16.1%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저희가 집에서 배달하는 물건들의 대부분을 미국 내에서는 이 UPS가 차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특히 뭐 브라운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이 회사 색깔의 특이한 그 로고가 있는데요. 브라운에 대한 그 미국인들의 그 사랑이 거의 많은 회사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그 국내 내국에 있는 배송 비중이 가장 높은 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주가 수익률 이런 펀더멘털 지표도 같이 좀 살펴보고 싶은데 얼마 전에 좀 발표됐던 실적은 그렇게 좋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가도 좀 밀린 게 아닐까 싶은데 주가 추이 그리고 실적 전망까지 한번 살펴주시죠. 네, 어제 이 회사의 그 종가는 101달러 41센트에 마무리를 했는데요. 보통 UPS 같은 종목들은 워낙 시가총액이 크고, 큰 회사다 보니 그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 많이 오랫동안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3년 전에는 이 회사의 주가가 76달러 92센트였는데요. 당시에 투자를 하셨으면 아마 30% 정도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3개월 전에 주가가 107달러 54센트까지 조금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특히 작년 하반기에 이렇게 연말 랠리를 앞두고 연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조금 배송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지 않을까 해서 회사가 조금 전략적으로 좀 과잉 투자를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여기에 대한 실적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최근에 많이 좀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조금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투자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실적을 가장 먼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2014년도 마지막 분기에 매출액이 17조 3,448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 이때를 피크로 찍고, 2015년도 상반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예상하고 있는 2015년도 3월까지의 매출액은 약 15조 8,268억 정도, 지난 2014년도 하반기보다는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약 1조 8,513억 정도 분기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블룸버그에서 예상하고 있는 컨센서스에서는 2015년 6월달 그리고 9월달 분기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실적이 조금씩 개선이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11% 이상 계속 상승을 해서 결국 2015년도 9월 달쯤에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이 조금 매수 타이밍으로 적절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지금 현재 95달러 정도 내려오면 사겠다라고 마음먹는 투자자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가의 최근 흐름은 뭐 좋지 못했습니다. 연말에 좀 과잉 투자 이런 부분도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UPS 지금의 어떤 투자 매력은 우리가 어디서 좀 찾아봐야 될까요? 네, 투자 매력은 아무래도 작년에 조금 안 좋았던 스토리들이 대부분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아마 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텐데요. 2014년도 하반기에는 굉장히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아무래도 과잉 생산된 부분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주가에 거의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액이 4억 5,300만 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당 49센트 기록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작년 2014년도 하반기에 약 6.75억 달러 되는 규모의 과잉 투자가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해외 직구를 통해서 많은 물건들을 실제로 배송을 받고 하시지만 이 배송량은 많이 늘어나는데 배송량의 만큼 어떤 단위당 이익은 사실 그렇게 크게 증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회사의 주가가 조금 하락한 부분은 있지만 지금 현재 이 회사를 둘러싼 거시적인 환경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화물 운송에 대한 기본적인 연료 비용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한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시장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실적은 조금씩 회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블룸버그에서는 올해 이 회사의 주당 순이익이죠. EPS를 5.500달러에서 5달러 30센트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실적이 이제 좋아진다면 지금이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 들어가 볼 수 있는 포인트를 몇 가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외국계 애널리스트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나요? 아까 전에 100달러 밑에서는 모두 분할 매수 좀 계획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네네. 그를 바탕으로 좀 투자 전략까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래서 간밤에 한번 흐름을 살펴봤는데 정말 예상대로 95달러 선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그 95달러 밑으로 잘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제도 101달러 46센트에 마무리를 했는데 외국계 기관의 의견들은 그 대체로 지금 보유 의견이 많습니다. 매수가 7명, 보유가 24명, 매도 의견은 없는데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중립 의견을 내세우면서 목표가를 103달러,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시장의 그 사설 기관이죠. 버킹햄 리서치 같은 경우는 매수 의견과 함께 115달러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108달러까지는 조금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108달러 이상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요. RBC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면서 111달러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주가가 떨어지기 전까지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하는 그 지지선이 108달러대였는데요. 이 108달러까지는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점검을 하고 마무리하겠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014년도 하반기에는 정말 이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너무 컸는지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정말 그 실적 발표가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오면서 떨어진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99달러 선을 찍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서프라이징하진 않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많은 종목들 고르시기 굉장히 어려운 지금 구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후광통도 조금 주춤해지고 미국의 기술주들도 조금씩 좀 부담스러운 가격 부분이 있어서 이럴 때는 오히려 큰 종목인데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회사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번 108달러대 밑으로 내려온 이후에 한번 다시 주가가 회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꾸준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에서 안 올라온 종목들이 참 많이 없거든요. 대체로 좀 고공행진한 종목들이 참 많았는데 대형주 가운데서 조정을 받아서 지금 매수 시기로 잡을 수 있는 종목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UPS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규배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해외 직투까지 저희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국내로 눈을 돌려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